지금 스타들이 가면을 쓰고 노래 실력만으로 대결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편견 없이 오직 목소리로만 노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그 사람의 진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주 스타들이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은 의외의 결과에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도 숨겨진 가치가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 행복, 기쁨, 행운이 가면을 쓰고 슬그머니 여러분 옆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면서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5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연휴를 맞고 오더니 홍옥희 씨 목소리가 굉장히 예뻐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소리에 기름칠을 갖고 왔군요, 제가. 네, 어떻게 연휴를 보냈나요? 친구 만나고 네. 친구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골고루 만났죠. 네, 그렇군요. 네, 쇼핑도 했는데 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큰일 났어요. 네, 그래요.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밖에 나가면 쓰게 되고 돈이 있으면 쓰게 되고 큰일 났어요. 그래요. 이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그 설 연휴 때 파일럿 프로그램 했을 때 봤었어요. 한번. 그래요. 저는 이제 노래만 듣다 보니까 굉장히 노래 잘하네. 나는 가수다가 다시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채널을 고정을 하시더라고. 노래하는 프로인데 채널을 고정하시더니 그 프로그램인 거야. 그래서 봤더니 가면을 쓰고 한다. 가면을 쓰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겠다. 참 요상하게 생긴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네. 채널도 고정되고 노래를 또 잘하니까 채널이 그죠, 고정될 그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는 노래 프로그램 잘 안 보셨나 봐요? 잘은 안 보죠 요새. 아. 걸그룹만 너무 나오다 보니까 가요 프로는 잘 안 보는데 정말 라이브를 잘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면 같은 거 쓰고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면 쓰게 되면 마치 이 확성기를 댄는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막 뭐 마이크에 댄 것처럼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면을 쓴 분들은 그냥 입 모양 그대로 그리고 목소리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재질이 만들어져 있길래 난 그게 참 궁금해. 제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가면 재질이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얼굴을 싹 감싸는. 그러니까 정말 귀만 딱 보이는.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잘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마이크가 좋은 건가? 마이크 기술에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리듬 체조를 했던 신수지 씨 나와서 노래 불렀어요. 그렇죠. 나와서 노래 불렀고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신 홍석천 씨도 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미래의 용산구청장이라고 하시는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튼 그런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의 숨겨진 재능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오키 씨에게도 분명히 외모 말고도 숨겨진 재능이 있겠죠. 가면을 써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키 씨도 한번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그런 걸 영상으로 한번 찍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보게 되는군요. 자, 홍옥희 씨와 내 손을 잡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코너 있을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을 풍성하게 책임져주는 코너. 요리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도 요리왕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IT 정보를 주는 코너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키 씨가 청취자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요.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요리에 대한 작은 팁들을 알려드리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신나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요리를 배워볼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들도 요리왕 선명지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배고파서. 아직 점심을 안 먹었군요. 네. 저는 물냉면 먹었는데. 오, 맛있겠어요. 용지 씨는 점심 안 드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이따가? 오늘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네. 네, 같이 방송 끝나자마자 같이. 지금 와 계신 건가요? 네. 아이고, 또 명지 씨의 재능을 또 느끼시겠군요. 네, 와. 방송하는 거 같이 듣고 계신 거군요. 아, 네. 네, 오늘 네. 만들 요리는 뭔가요? 오늘 시원하게 물냉면과 비슷한 어. 비빔국수를. 비빔국수. 네. 제가 국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도요. 그래요. 저는 그 매운 음식을 좀 좋아해요. 어제도 이제 엽떡을 먹었는데 이 기대가 됩니다. 이 비빔국수 맞아요. 얼마나 매울지 얼마나 시원할지. 예. 그러면 이제 만드는 법 배울까요? 네. 자, 그래요. 먼저 그 국수를 만드는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까? 금방 되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다 만들어도 뭐 재료 준비하는 것부터 한 20분 안에? 네, 다 그죠. 될 것 그냥 같아요.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대신 얼마나 능숙하느냐, 본인이 주방에서 동선이랑 뭐 칼질이 얼마나 능숙하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재료는 일단 국수랑, 네. 물, 네. 그리고 넣고 싶은 야채. 네. 요즘은 열무김치를 넣으면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빔국수 하면 열무김치가 먼저 생각나죠.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과일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과일이요? 네. 네. 사과? 이런 거요? 네, 냉면에는 배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배도 괜찮고 사과. 네. 특히 맛있어요. 사과나 배 남은 거 있으시면 한쪽이나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다. 네. 네. 그런 거 이용해 주시면 좋고 오이. 또 집에 남아있는 상추나 깻잎. 깻잎이 올리면 맛있고요. 그리고 갖은 야채. 또 제가 추천하는 야채는 이제 싹채소, 베이비 싹이라고 하죠. 베이비 채소. 네. 어린 채소가 몸에는 더 영양가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전에 알려드렸던 팁처럼 풍성하게 올려주면 이렇게 보기도 좋고, 네. 손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점심으로 내놓기 참 좋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도 올려도 되죠. 마무리는 깨죠. 네. 깨를 향을 조금 더 내고 싶다면 손으로 비벼서 네, 넣어주면 향이 더 잘 나고요. 약간 이제 빠도 좋아요. 깨는. 맞아요. 요즘 그 냉장고를 터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깨를 손으로 비벼서 하면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거든요. 더 로비스트다 이러면서 손을 비벼가면서 깨를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요리 기술처럼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그게 멋있어도 보이지만 맛도 살려주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양념도 준비를 해야겠죠. 식초 있으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고추장, 약간 이제 매운 게 조금 이렇게 힘드시다 하시면 설탕이나 꿀 약간 하시면 좋고, 올리고당 요즘 많이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있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매실액기스. 네. 저는 굉장히 매실액기스를 굉장히 여러 군데 잘 활용하잖아요. 네. 설탕 대신. 매실액기스가 있으면 식초를 굳이 넣지 않아도 상큼하고 달콤하고 네. 설탕 대신에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벌써 침이 넘어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소면이 이제 다 준비가 되면 물을 먼저 끓이죠. 네네. 네. 이제 활짝 끓는 물에 국수를 넣어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또 이제 많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얼마나 끓이느냐. 네. 네네. 네. 먹어보면 됩니다. 그냥 먹어봐서 확인을 해봐라. 네. 살짝 한 젓가락을. 네, 한 가닥 정도만 이렇게 먹어보면 알 수 있고요. 네네. 굉장히 이렇게 그 가정마다 다 화력이나 뭐 이렇게 다를 거예요. 아, 그럼.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할 수 있는 거는 먹어본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작은 냄비에 물을 작게 해서 국수를 끓이면 맛이 없어요. 네. 물 양을 충분히 해서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쫄깃하게 맛있게 끓여져요. 그래서 대부분 국수 나는 평소에 잘하는데 손님이 왔을 때 왜 이렇게 국수가 이렇게 불고 면이 맛이 없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같은 냄비에 같은 물량 했는데 국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운동할 공간이. 네. 그래서 대부분 국수를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망치는 이유예요. 라면 끓이는 원래는 좀 다른데 라면은 작은 냄비에 하나, 두 개 정도 끓여야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달라요. 국수나 파스타나 그런 면이 맛있어야 되는 요리는 네. 이렇게 커다란 냄비에 물을 충분히 해서 네.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팁이에요. 이거 팁이다. 네. 면이 충분히 운동할 수 있게 하려면 네. 큰 냄비에 끓여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면이 익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흔히 뭐 벽에 던져봐서 붙으면 익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제 요리에서는 그럼요, 맞아요. 이게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먹어본다. 확실하네요. 네. 오키 씨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오키 씨 젓가락으로 딱 집어가지고 네. 벽에 한번 던져봐요. 재미도 있는데 약간 멋있게. 아까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수를 사용할 때 좋은 건요. 아무래도 좀 무섭게 거품이 일어나요. 거품이 맞아요. 일어나는 소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넘치고 그럴 때 찬물을 옆에 떠두셨다가 위에 부어주세요. 네, 살살. 그러면 국수가 가라앉으면서 거품도 가라앉고 면도 더 맛있게 익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젓가락으로 살살 들었다 놨다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면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국수가 맛있게 삶아졌으면 체에 받쳐서 찬물에 헹굽니다. 찬물에 꽤 오랫동안 헹궈도 괜찮아요. 네네. 그 김에 끓으면서 조금 잘 띄어지지 않았던 면도 가닥가닥 이렇게 비벼서 띄워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얼음물도 괜찮습니다. 얼음물에. 담가서 네. 헹궈주시고 충분히 헹궈주시고 볼에 이렇게 물기를 빼주세요. 채반에 받쳐서. 네. 그래요. 그리고 그 국수를 계속 끓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또 야채를 준비하는데요. 먹기 좋게 상추나 양상추나 깻잎 종류는 먹기 좋게 이렇게 찢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이외에 넣고 싶은 야채, 일반 채소, 뭐 당근, 오이, 사과 등은 채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셨을 때 한다 싶으면 씨가 보이면 예쁘지 않거든요. 물도 생기고 비린 향도 나고. 그래서 씨가 나오지 않게 돌려 깎아주면 좋아요. 네. 돌려 깎는다고요? 네, 오이를 사과 껍질 깎듯이 돌려서 까는 거예요. 네, 껍질부터 안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가면서 사과 껍질은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살살 벗겨내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껍질이 처음에 얇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살이 나오고 마지막에 씨는 쏙 빠져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돌려 깎은 오이를 채 써는 거죠. 네, 그러면 물도 안 생기고 씨도 보여서 지저분하지도 않고 요리에 쓰기 좋아요. 이 방법은 국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리 하실 때도 손님이 오신다 할 경우에 오이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 이렇게 배 같은 거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채 썰어서 사각사각 이렇게 먹을 때 좋게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 야채도 찬물에 헹궈요. 찬물에 헹궈서 최대한 살아나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게끔 해서 일단 그 양상추나 베이비 채소 같은 거는 따로 빼놓으시고요. 다른 야채는 버무릴 거예요. 이렇게 그 국수랑 같이 삶은 국수랑 볼에 이렇게 같이 넣고 버무립니다. 양념이 골고루 배어야 하니까.
그럼 이제 골고루 양념 버무리고요. 만드나요? 네, 양념은 고추장, 아까 말씀드린 양념을 골고루 넣어요. 고추장, 식초, 깨는 조금만 넣고 역시 마무리에 뿌려주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원하시면 설탕이나 매실액기스 저처럼. 혹시 골고루 넣고. 그 국수에 열무김치를 넣을 때도 고추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요? 저는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아, 그냥 열무 국수를 먹고 싶다면 네. 고추장을 빼고 열무 김치의 그 안에 있는 김치 국물 있죠? 네.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식초랑 매실액기스나 식초랑 설탕 조금 타시면 맛있는 열무 국수가 되고요. 열무국수를 할 때는 고추장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네네.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요. 그렇고 이렇게 고추장이랑 다 넣고 잘 버무려요. 네. 저는 한 2-3명이 먹을 때는 2스푼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네. 고추장 깨, 2스푼. 깨, 네. 깨 2스푼 정도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네. 깨는 1큰술 정도. 그다음에 뭐 식초나 매실액기스는 작은 술 정도. 네, 너무 시면 또 먹기가 그렇잖아요. 네네네. 네. 작은 술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그 위생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러 제가 남겨놓으라고 한 채소 있잖아요. 양상추였네요. 네. 그 국수를 볼에서 조물조물 한 다음에 네. 개인 그릇에 다 덜어요. 네. 다 덜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야채 남은 거를 풍성하게 올려주는 거죠. 네. 네. 그냥 올려줘서 이렇게 장식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네. 깨도 약간 마무리로 깨를 먼저 뿌리시고 야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더 많아 보이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더 많아 보이고 네. 비리면서 맛도 내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좋아해서 비빔국수에 꽂힌 계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계란을 몇 개 삶아서 네. 이렇게 반 갈라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모양도 예쁘고 또 감칠맛도 있죠. 계란이 감초잖아요. 네. 계란이 노른자가 가운데에 오게 삶으려면 계란을 계속 굴리면서 삶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방법도 있고 이렇게 계란 삶을 때 네. 이건 따로 한번 해야 될까요? 며칠이 네, 아니라 계란 시간 동안 해야죠. 프라이 시간. 삶는.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 삶는 게 또 맛있게 삶는 수 있을까요? 계란을 이렇게 삶을 때 계란이 다 잠기도록 물을 넣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소금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식초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고요. 식초요. 그래서 충분히 삶아서 공식적으로 아마 많이 알려진 시간은 12분에서 15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개개인의 쓰시는 화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해보고 드셔보시고 맞아요. 또 껍질이 잘 벗겨져야 그래요. 좋잖아요. 네. 자꾸 흰자를 가지고 애들이 떨어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계란을 삶은 다음에 찬물에 바로 헹굽니다. 담가 놓으셔도 좋아요. 좀 열기 때문에 물이 금방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물 좀 몇 번 갈아주시면 그 찬물로 다시 갈아주시고 또 갈아주시고 한 3-4번 해서 찬물에 좀 담가두시면 계란도 식고 하면서 껍질을 벗길 때 훨씬 잘 벗겨져요. 네. 그래, 뜨거운 건 잘 안 말씀하신 벗겨져. 대로 굴려주시는 방법이 노른자가 가운데 올 수 있는데요. 네. 이 방법은 메추리알 할 때도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가운데 와야 모양이 좀 예뻐 그럼요. 보이니까요. 네. 가운데 오지 않으면 제대로 갈라지지도 않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요. 계란을 또 얻는다. 그러면 네. 끝났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러니까 네, 말이죠. 예쁜 명기나 저는 국수라고 해서 오목한 그릇에다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먹기는 편하겠지만 짜장면 같은 것도 접시나 파스타 볼에 담으면 더 예. 좋거든요. 볶음 짜장 같은 거 접시에 담아서 나오잖아요. 네. 오. 국수도 좀 파스타 용기가 좀 약간 오목한 접시에 담아서 내도 좋을 거. 왜냐면 비빔국수는 국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네. 또 열무김치 말씀드렸었는데 네. 열무국수가 아닌 이상 아까 비빔국수 할 때도 열무김치 넣으셔도 맛있어요. 네. 그쵸, 네, 그쵸. 저는 요즘 많이 그렇게 해 먹어요. 네. 많이 넣고 김치도 안 탔게.
네. 사실 그 접시에 이제 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네. 그 접시 이 숟가락질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근데 네. 젓가락으로 먹는 네. 것은 접시에 담아서 먹어도 크게 부담이 없을 텐데 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좀 오목한 그릇에 먹을 때마다 네. 좀 뭐 물론 음식을 어떻게 먹든 상관은 없는데 좀 네, 뭔가 맞아요. 좀 격식 차리고 먹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맞아요. 오므라이스 시킬 때도 무조건 접시에 달라 그러거든요. 와. 흘리더라도. 네.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왜냐하면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그럼요. 사실 어렵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음. 저도 그리고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먹을수록 더 예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아, 맞아.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연애를 할 때 그 레스토랑 갔는데 오목한 그릇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굳이 오목한 그릇에 달라고 할 수는 굳이 없으니까. 오목한 그릇에 내 네. 리조또를 달라. 내 리조또를 오목한 그릇으로 주세요. 이러면은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모양 빠지는 일이기 때문에 연습해봐야 돼요, 진짜. 네. 한 가지 또 국수를 빨리 하는 팁은요. 네. 국수 물을 올려놓고 나서 야채를 손질하는 거예요. 그쵸. 채소를 손질하고 그다음에 양념할 그 볼 이렇게 버무릴 볼에다가 미리 양념을 다 받아놔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 썰은 야채도 미리 넣어놓고 그다음에 국수가 체에 받쳐서 물기가 이렇게 빠지면 바로 넣고 버무릴 수 있게 계란도 미리 같이 따놓고. 그래요. 아, 그래도 혹시 네, 약간 좀 그렇죠. 요리에 서툰 사람들은 막 네. 그 한꺼번에 같이 하기보다는 약간 따로따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네. 면을 먼저 삶고 양념도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럼 면이 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면이 불지 않게 하는 방법도 혹시 좀 있나요? 그나마 좀 덜 불게 하는 방법? 아무래도 찬물에 잘 헹구시는 게. 헹궈야지. 빨리. 맞아. 예, 네. 빨리 헹궈야죠. 왜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면을 이동하는 중에 열로도 면이 익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최대한 빨리 옮겨서 빠른 이렇게 속도로 수돗물에 찬물에 바로 헹궈주시는 게 방법이고요. 아까 그 찬물 부어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거품이 날 때 네. 찬물을 네네. 옆에 떠놓고 미리 부어준다. 네. 거품이 올라올 때 넘치지 않도록. 네. 그게 넘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면을 더 맛있게 익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 국수 1인분만 하고 싶다. 뭐 비빔비든 물국수든 1인분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1인분을 맞추는 게 좀 좋을까? 맞아요. 저도 이 면 삶을 때 그 인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느 네. 정도 넣어야 이게 몇 인분이 나오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손가락 이렇게 엄지 검지로 오케이 사인 모양 만들잖아요. 네. 네네. 동그라미. 그거 살짝 그만큼이면 한 2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1인분도 아니고 2인분이라고요? 이만큼이? 네. 와. 너무 놀라워요. 네, 면은 불잖아요. 게다가 아. 손이 굉장히 가늘어서 와. 맞아. 좀 맞을 것 같아. 부피가 작아 보여요. 네. 아, 진짜. 너무 네. 그냥 뭔가 적을 것 같아서 막 넣었다가는 면이 한 사발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저도 많이 그렇기는 한데 이게 또 개인 양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면 이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네. 남성분들이면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로도 다 드시는 분을 봤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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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해보시고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게다가 네. 비빔국수는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저는 그래 야채를 굉장히 많이 넣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조금 양이나 그런 게 걱정되신다면 저는 만두나 전 같은 걸 곁들여 먹어요. 네. 국수만 먹으면 너무 차갑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 짜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곁들여 뭔가 뭘 같이 먹으면 안 허전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집에서 하나 먹으면 다른 게 아쉬운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네. 전이나 아니면 뭐였죠? 만두 같은 만두. 걸 하면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리도 요리왕 오늘은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 말만 들어도 지금 침이 막 고이는. 더운 날씨에 진짜 이런 매콤한 비빔국수 딱이죠. 네, 오늘 선명지 씨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죠. 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 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은 신비한 IT 세상 코너죠.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몇 가지의 새로운 IT 기구의 출시 소식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멀리 나가 계시다고요. 예, 아마 방송국은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충청도 쪽에 계시군요. 네. 그렇군요. 자, 이 새로운 IT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시각장애인들의 궁금증은 좀 더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국내 기업인 AT랩에서 개발한 샤인 플러스 영어 버전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저도 굉장히 반갑게 이 소식을 보았는데요. 네. 최근, 한 1, 2주 사이에, 관련된 그 메일링 리스트나 블로그에, 상당히 많은 그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신 그 샤인 리더 또는 샤인 플러스,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크린 리더인데, 네. 국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영어 버전, 그러니까 영문 버전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 메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톡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자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사실 그 처음 안드로이드가 이제 나와서 사용자들이 이제 그 프로요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그 진저브레드 정도에서 이제 접근성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안드로이드가? 그때는 사실 톡백 말고 그 몇 가지 스크린 리더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독일 개발자가 개발한 스필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구글의 톡백으로 그냥 그 정리가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새로운 스크린 리더가 이제 출시가 되니까 상당히 그 신선한 어떤 그 충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안드로이드 접근성이 좀 iOS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지지분이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톡백이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톡백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톡백이 진화하기 전에 이 샤인 리더나 샤인 플러스가 출시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샤인 플러스, 샤인 리더는 국내 AT랩에서 개발을 해서 국내 사용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그런 그 스크린 리더이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사용자들한테 기기 선택권을 굉장히 넓혔던 네. 그런 계기를 제공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샤인 플러스 또는 샤인 리더는 그 기기를 루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설치 그렇죠. 과정이 있었고 실제로 루팅 과정에서 기기에 또 루팅을 하게 되면 뭐 AS를 받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위험 요소들을 네. 사실 안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면들이 이제 점차 또 접근성 기능이 좋아지면서 해소가 되면서 국내 사용자층은 이제 꽤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해외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톡백이 아직까지도 좀 접근성을 제대로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사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톡백과 샤인 리더, 샤인 플러스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유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접근성 기능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신해가지고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크린 리더의 성능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샤인 플러스는 그 여러 가지 좀 특색이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톡백과 크게 그 대비되는 부분은 저시력인들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네. 점이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 사실 지금 이제 그 안드로이드 마켓에 올라와 있는 그 샤인 플러스 소개 글을 보면 이게 단순히 시각장애인 전맹 사용자들을 위한 스크린 리더가 아니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령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저시력인을 위한 화면 확대 기능, 그 다음에 그걸 결합한 음성 출력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소개 글만 봐서는 이거는 단순히 안드로이드용 스크린 리더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시력에 좀 그 장애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을 포괄하는 그런 접근 보조기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 사용자들의 좀 리뷰나 뭐 반응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현재까지는 그 몇몇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반응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이제 톡백 한 종류의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 오다가 또 새로운 스크린 리더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내에서 개발이 되고 이제 영어 버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사용자와 그 외국 사용자들 간의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호불호가 좀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 사용자들은 좀 간결하고 직관적이고 빠른 접근을 원하고 외국 사용자들은 좀 도움말도 풍성히 제공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며 얻을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죠. 너무 빠른. 그런 면에서 네, 빠른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반응이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가 워낙 그렇죠. 돼 있는 문화라. 네. 뭐 어떤 쪽이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취향이 이제 그게 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그쪽 사용자들에게 외국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샤인 플러스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나 일일이 대응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대응하는 시간에 우리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사용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력이 좀 그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 몇몇 리뷰어들의 얘기에 의한 그 의견은 네. 그 좀 얼리 어답터 그다음에 그 스크린 리더나 안드로이드 폰 또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전체적으로 그 숙련된 사용자들이 좀 한번 설치해 볼 만하다
이런 의견이 네. 이제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초보자보다는. 그래서 네. 좀 더 이제 그 광범위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사용자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같은 또는 매뉴얼이라든가 또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쓰다가 좋으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경험, 사용 방법 같은 걸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일단은 그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참 기쁘고 국내 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해외에 이렇게 진출해서 네.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네. 그 제가 본 포스팅 중에 하나가 그 쿨 블라인드 텍이라는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포스팅이 초기 포스팅에는 이게 차이니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제품으로 네. 올라왔다가 네네. 그 정정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서도 상당히 그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회사를 좀 알리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미국인들이 아시아인을 거의 다 차이니즈로 생각하는 모양이다라는 네, 생각도. 뭐 일본 또는 이제 중국 사람으로 많이 생각하죠.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문서 인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보조기구가 좀 출시됐다고요? 네, 이거는 뭐 그 과거에도 여러 그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요. 스캔 지그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일종의 최근에 그 삼성에서 배포한 코어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렇게 조립해서 거치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네. 그 아래다가 그 책을 올려놓고 스마트폰을 위에다가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OCR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이제 그 제품을 배포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눠줘서 네. 사용하도록 했었는데요. 이 그 스캔지그 프로는 사실 그 하드보드지와 같은 용도의 좀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된 상적각 형태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상적각처럼 그래서 책을 아래다가 펼치고 위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스마트 패드를 올려놓고 이제 스캔 작업을 해서 OCR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보조 기기입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출시됐던 스캔 지그 자체는 조립이 좀 어렵고 특히 전맹 사용자는 조립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그 주변 사람의 그 도움을 좀 받아야만 이제 조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시각장애인도 쉽게 조립을 할 수 있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돼서 좀 훨씬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보조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가정에 이제 스캐너를 갖고 있는 경우에 네. 가정에서 뭐 그 탁상용 플랫패드 스캐너에다가 책을 스캔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스캐너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스캔 지그와 그 다음에 본인의 스마트폰이 있으면 요즘 뭐 다양한 스캐닝 앱들이 개발돼서 마켓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관건은 정확하게 앵글을 잡아서 손떨림 없이 책을 스캔을 해야지만 OCR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높이라든가 각도 조절 같은 게 사실 보지 않고 이렇게 맞추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캔 지구와 같은 이런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하면은 시각장애인이 정확하게 책 중앙에다가 카메라를 위치시키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바로 터치를 하더라도 기기가 흔들리거나 해서 캡처된 이미지가 불량해지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탁상용 스캐너를 대체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를 갖고 다니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책을 스캔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기는 스마트폰 모두에서 다 인식이 가능한 건가요? 그 상당히 다양한 그 스마트 패드나 또는 스마트폰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거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최소한 근데 이제 이 카메라가 네. 5메가픽셀 이상의 500만 화소 이상이죠. 네네. 5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을 제공해야지만 스캐닝한 결과를 OCR할 수가 있는 그런 예. 품질의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시중에 구할 수 있는 뭐 다양한 iOS 기기,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용 기기들이 현재 호환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네. 화소가 일단 500만 화소가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화소가 더 낮으면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OCR 할 때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뭐 평균적으로 한 300 dpi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요즘은 한 200 dpi나 150 dpi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스캔 결과를 지금 얻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5메가픽셀 이하인 경우에는 아마 이미지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스캐닝해서 이제 OCR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일반 터치 기반 스마트폰을 키패드형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는 보조 기구가 출시됐다고요? 네, 그 클레리아 복스 키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 과거에도 여러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넥서스 5, 넥서스 5에 맞춰서 이게 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냐면 스마트폰 하단부 절반 정도를 감싸는 그 키스킨 형태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키스킨이라고 하기보다는 케이스라고 할까요? 네. 근데 그 딱딱한 하드 케이스가 아니라 탄력이 좋은 그런 그 케이스로 그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에 입히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화면 하단 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면서 키패드들이 이렇게 그 피처폰처럼 숫자 키패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커서 이동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터치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텍스트 입력, 그다음에 그 메뉴 이동, 그다음에 홈 화면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건데 원리는 터치가 이제 그 정전기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새는 정전기식을 쓰니까 그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 후면이 터치패드를 대신 클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무 재질로 된 그런 그 커버를 씌워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최근에 넥서스 5에 맞춰서 또 이게 제품이 나와서 그 넥서스 5 특히 이제 터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보조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넥서스 5용으로만 제품이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다른 스마트폰용도 이제 몇 가지 개발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다양한 IT 보조 기구 소식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정보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오키 씨.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졸지 마시고
안 졸아요. 제가 뭐 네. 졸았나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왜 또 발끈해야지. 네. 재미있게 해보려고 또. 네.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돼 있나요? 오늘은 날씨가 요즘 오늘 엄청 덥잖아요. 예, 여기 스튜디오 안도 덥고요. 네. 대략 체감 온도 31도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정확한가요? 체감? 있습니다. 그냥 제 몸에서 이건 31도야. 30도도 아니고 31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에어컨 켜는 데도 많고요. 음. 낮 시간에 정말 덥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게 정말 더울 때. 네. 이렇게 더울 때 조심해야 할 질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A형 간염입니다. 요새 말이죠. 진짜 A형 간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간염 무서운 질병이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A형 간염은 한 해에 1,300명 정도 발생이 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5월에서 6월에 기온이 많이 오르니까 바이러스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A형 간염 환자를 월별로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1월에는 4%, 2월에는 4%, 3월에 7%, 4월에 10% 이렇게 10%를 밑돌다가요. 5월에 15%, 6월에 16%까지 오르게 됩니다. 딱 이 시기예요. 5, 6월. 그죠. 다른 달에는 A형 간염 환자가 한 자릿수였는데 그쵸. 5월, 6월에는 두 자릿수로 확 높아지는. 그리고 7월부터는 점차 줄어들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다시 4.5%까지 낮아집니다. 야, 이 확실히 이제 예방을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지금이 필요한 시기인 그래요. 거죠. 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경로로 좀 감염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야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A형 간염은요.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걸리게 되는데요. 혈액으로 퍼지는 다른 간염과 달리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학교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위생 관리를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그렇죠. 네. A형 간염을 예방하려면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그 만병을 예방하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손 세정제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물과 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술자리에서 개인 잔을 사용하고 식사 시에도 개인 식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잔 돌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잔 돌리는 문화 그리고 뭐 다 같이 한 찌개 숟가락 하나 해서 먹는 문화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A형 간염에서는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닌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지 말자 뭐 이런 캠페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희들 돌려 먹질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 돌려 먹는군요. 그 회식에 가면 아무래도 내 잔 받아라. 네네. 네. 그러면 또 안 받을 수가 없죠. 네, 예, 저희는 받겠습니다. 알아서 그냥 자작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군요. A형 간염이 좀 전염될 위험이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리고 A형 간염은요 급성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요. 증상이 어떤데요? 초기에는 피로하고요. 식욕이 떨어지는 것에서 시작이 해요. 네, 식욕이 떨어진다는 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음식이 인생의 낙인데 식욕이 떨어진다니 이럴 수가. 절대 걸리면 안 되겠어요? 홍옥희 씨는 지금 계속해서 이 방송 저장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치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네요. 이 치부가 아니에요. 잘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큰일 나요. 식욕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피로하고 식욕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소변 색깔이 변하고요. 이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색깔이 변한다니. 그리고 눈 흰자위가요. 노랗게 되는 황달로 이어진다. 네. 간 질환이 생기면 황달은 대부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얼굴이 누렇게 뜨는 거.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궁금한 게 치료 방법이 따로 있나요? A형 간염은 치료 방법이 따로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네. 적절한 영양 섭취와 그리고 안정을 취하는 거 이게 치료 방법이래요. 네. 치료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 네. 치료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식욕이 떨어지는데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라니 힘들겠네요. 자, 이 먹는 것에 계속해서 지금 욕심을 보이시고 계신데 저 혼자 냉면 먹었다고 지금. 네, 어쨌든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도 따로 없다고 하고 네. 식욕도 떨어진데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라고 하면 치료 방법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A형 간염이 참 우습게 볼 수 없는 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예방 그래요. A형 간염은 예방하는 방법이요. 백신을 접종하면 95%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 검사를 해보시고요. 항체가 없는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시고요. 만 3세 이사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A형 간염의 예방은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 네, 이 두 개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내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예방 접종을 하면 되는데 네.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 3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면 그 외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네.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10만 원? 그렇게 안 들지. 아, 그런가요? 이게 사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방 접종 비용 얼마 비싸지 않을 겁니다.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요. 지금 5, 6월이 이 A형 간염이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방 접종을. 네, 얼른 부지런하게 예방 접종을 하시고 일단 나에게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마 대부분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있어서 나 주사 안 맞은 적 있는데. 이 A형 네. 간염 항체가 있으세요? 네. 오. 네, 그래서 주사를 맞기 전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시고 네.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5월 26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